이 두 개의 종목이 전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 위험이 아예 제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게 제거됩니다. 이 종목은 롱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개별 종목 위험은 남아있겠죠. 이 종목은 쇼트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이 주식이 오를 위험은 남아있겠죠. 시장 위험도 제대로 제거시키지 못하고 개별 종목 위험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위험한 전략이 됩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드디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장이 또 공매도 시작과 동시에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죠. 나빠졌죠. 현역 때 있었던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정도가 되면 제가 이제 부서원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이제 전략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오픈된 포지션들, 방향성 포지션들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중립형 포지션을 가져가자. 중립형 전략을 더 개발해서 써야 한다. 중립형 전략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중립형 전략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한 자산의 포지션을 한쪽 방향으로만 다 오픈시키지 않는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공매도 포지션, 쇼트 포지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도 다시 시작이 됐고 아마 많은 기관들 중에서 이제 프랍 트레이더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 포지션을 활용한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될 텐데 사실 공매도 전략이라는 게 진짜 많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공매도 전략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공매도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음들을 치워버리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역 때 주로 썼던 시장 중립형 전략, 공매도 포지션을 활용한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공매도가 시행되는 상황에 보다 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 듣기 전에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이제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공매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사람들이 공매도 전략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상 이 공매도 전략은 가장 위험한 전략이다. 이 말씀을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매도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많은 기관들이 해지를 위해서 위험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공매도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를 이용한 전략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시장 중립형 전략, 마켓 뉴트럴 전략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올라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또 매도 포지션만 있으면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중립형 전략이라고 하면 롱 포지션, 쇼트 포지션이 함께 뭉쳐져서 시장이 오르던 빠지던 크게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기대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중립 전략이라고 쓰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 공매도 포지션, 쇼트 포지션을 많이 활용한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립형 전략이라고 하면 기대이익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대이익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위험도 낮겠죠. 여기서 이제 오해를 조금 풀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헤지펀드라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지펀드에 대해서 우리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장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쪽인데 왜 헤지펀드죠? 위험을 해지하는 전략인데 왜 헤지펀드라고 할까요? 헤지펀드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전략이 시장의 방향성을 오픈시키지 않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즉 이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헤지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대 수익은 낮습니다. 기대이익은 낮습니다. 대신에 이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기대이익 2%, 기대이익
3% 전략을 레버리지를 4배, 5배로 키워서 들어가서 목표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의 특징, 첫 번째는 공매도가 있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 차원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자체가 바로 공매도 포지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립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게 주로 헤지펀드인데 전체 헤지펀드 중에서 스타일별로 나누었을 때 양쪽의 중립 전략이 아니라 쇼트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률 꼴등을 하는 펀드가 이 헤지펀드 중에서 공매도를 전담으로 하는 쇼트 세일 펀드예요. 이 쇼트 세일 펀드가 가장 헤지펀드 중에서도 퍼포먼스도 되게 안 좋고, 얘네들은 보통 보면은 한 10년 부진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이슈 한 번 있잖아요. 그때 한 번 돋보이는 그런 펀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매도 포지션, 쇼트 포지션 하나만 가져가는 건 사실상 헤지펀드에서도 그렇게 흔한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매도를 한다는 건 결국은 해지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중립형 전략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는 전략이다 라고 보면 될 텐데요. 요거는 조금 한 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시장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종목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종목은 괜찮은데 시장에 큰 이슈가 생겨서 내 포지션이 손실을 얻을 수 있는 위험,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위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개별 종목 하나에 국한되는 잘못된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걸 보통 보면 이제 개별 종목 위험이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이 공매도 전략을 이용한 전략은 중립형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립형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중립형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일까요? 개별 종목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시장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이다. 내 모든 주식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시장 위험에 노출이 되고 개별 종목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롱쇼트 중립형 전략을 사용하면서 대차 매도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위험을 일정 정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립형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위험이 축소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험을 이렇게 구분해보고, 공매도를 이용하는 건 결국은 시장 위험을 제거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중립형 전략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식을 옹하고 B라는 주식을 숏하는 전략,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 들어보셨던 에쿼티 롱 쇼트 전략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해지하기 위한 쇼트 포지션이 있을 때도 롱 쇼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A란 종목을 하는데 나는 이 주식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요. 이 주식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것 같은 명확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수를 숏하는 전략,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 주식이 명확하게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 할 것 같다, 시장 대비해서 완전히 부진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지수를 롱하고 종목 A라는 주식을 숏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정말 많은 수많은 전략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쿼티 롱 쇼트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심플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은 복잡하고 그 위험도도 다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위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보면, A라는 종목이 있고요, B라는 종목이 있는데 같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주가 퍼포먼스도 다르고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종목. 근데 한 종목을 나는 이 주식이 좋아, 롱, 이 주식 빠질 것 같아, 숏,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이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이 포인트가 제일 화나는 포인트인데요. 언론, 유튜브 이런 데서 공매도 포지션, 대차 매도 포지션 이야기하면 주로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해본 놈이 얘기하자. 안 해보고 이야기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을 나는 이 주식이 좋아, 롱. 나는 이 주식이 나쁠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숏. 이건 뭐냐면 사서 먹고 때려서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 두 개의 상관관계가 별로 크지 않아요. 중립형 전략, 해치 전략을 쓰는 이유, 숏 포지션을 통해서 숏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립형 전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르건 시장이 빠지건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인데, 그러면 시장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종목이 전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 위험이 아예 제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게 제거됩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롱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빠질 위험, 개별 종목 위험은 남아있겠죠. 이 종목은 숏 포지션을 잡았으니까 이 주식이 오를 위험은 남아있겠죠. 그러니 시장 위험도 제대로 제거시키지 못하고 개별 종목 위험은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위험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에쿼티 롱 쇼트 시장 중립형 전략에서 이 전략이 1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전략이 절대 다수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매도를 안 해본 상황에서 공매도하면 때려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주식 롱 하나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시장 위험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종목 빠질 것 같은 위험까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위험한 전략이라서 그렇게 일반적인 전략은 아니다라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주니어 프랍 트레이더들이 와서 이래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 포워드 3개월 동안 EPS 예상치가 상향하는 종목 10개 매수, EPS 상향 전망치가 하향하는 종목 10개 매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매수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매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이렇게 한다, 이런 전략도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게 되면 그래도 종목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은 제거가 돼요. 하지만 이 EPS 트렌드 팩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 자체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걸 막 모델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는데 제 경험에는 그렇게 수익이 나는 모델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개의 자산,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가지고 하는 롱 쇼트 전략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 주가가 같이 오르는 날이 많고 같이 빠지는 날이 많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한 주식을 롱 잡고 한 주식을 숏을 잡았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시장 위험은 축소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사실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을 이용한 롱 쇼트 전략이 오히려 일반적인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하나씩 제가 해본 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구주 우선주 전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근데 얘가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비싸진 거 팔고 싸진 거 사면 다시 수렴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움직여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무슨 일 때문에 우선주가 훨씬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매도하고 삼성전자 구주를 매수하면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2% 수익 나겠죠. 근데 2% 수익 나는데 헤지펀드는 뭘 할까요? 여기 레버리지를 씌우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상현상으로 벌어져요. 근데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이런 이상현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안 생기죠. 그게 생기기만 하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 구주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별 종목 위험도 없죠.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롱쇼트 전략을 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안 많아요. 별로. 기대 수익도 별로 안 높겠죠. 왜? 극단으로 위험이 작을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주우선주가 대표적인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주 대표자회사. 지주회사하고 그 지주회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주회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지주하고 대표자 자회사 사이에서도 시장 위험을 제거하고 개별 종목 위험도 제거된 롱숏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 역시 사실은 두 개다. 순서대로 쓰자면 위험이 극단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기대 수익이 많지는 않은 전략이고, 혹시나 이런 일이 확 벌어졌다. 뭐 대표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제 뜯어먹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뜯어먹을 수 있냐면, 삼성전자 뜨면은 뭐가 뜨나요? 삼성물산 뜨죠. 삼성전자를 숏치고 삼성물산을 롱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한다. 그런 시장평 전략이 있다. 요거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 공매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 벌어지면 안 되는 자산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좁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두 개 다 개별 종목 위험까지도 극단으로 줄어져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 개별 종목 위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전략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일 섹터에서 하는 전략입니다. 같은 산업에서.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 내의 종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같은 섹터 내의 종목들은 같은 산업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위험은 제거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안에서의 펀더멘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펀더멘탈 차이 때문에 주가가 갈린단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전략들이 바로 그 전략들이었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발산 전략이랑 수축 전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15%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45%였습니다. 두 개의 수익률 갭이 30%가 난 거죠. 나는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 펀더멘탈 상황이라고 보면 특별하게 삼성 SDI가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결국은 둘이 같이 움직일 거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성 SDI를 롱 잡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쇼트 잡으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되돌려진다 라고 하면 수익이 플러스 30%까지 되겠죠. 잘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도 될 겁니다.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략은 뭐죠? 시장의 위험은 크게 노출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3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니까 해볼 만한 전략이겠죠. 그런 걸 전략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축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A란 자산이 있고 B란 자산이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제일 센 걸 팔고 제일 후진 걸 사는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수축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똑같이 이걸 가지고 내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롱 잡고 삼성 SDI를 숏 잡는 전략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가져질 수 있는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발산 전략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상관관계가 더 틀어질 거야. 누가 더 훨씬 더 아웃퍼폼 할 거야,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탈하게 생각을 다 고민을 해서 이 수축 전략 좋아하지 않고 발산 전략을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게 지금 3개월 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퍼포먼스가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를 롱 잡고 하이닉스를 숏치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수축 전략일 거고요.
아니야, HBM 때문에 앞으로도 하이닉스가 계속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이닉스를 롱잡고 삼성전자를 숏치면서 마켓 위험은 제거시킬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 수익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하면 하이닉스 그냥 하나 롱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대신에 하이닉스 하나를 롱했을 때는 어떤 위험이 노출되는 거죠? 시장 전체가 빠졌을 때 내 포지션이 무너지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내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쇼트로 해지를 시켜놓게 되면 그러면 시장 위험이 축소되는 거니까 보다 더 안정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코티 롱 쇼트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라고 보면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던 종목이 막 벌어졌다가 이게 막 좁혀진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한 7% 빠지고 삼성 SDI가 2%밖에 안 빠졌다 라고 하면 아, 이 전략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LG에너지솔루션 하나를 사고 싶다. SDI를 사야 되나?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 최근 6개월간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해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이 더 특별하게 매력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SDI보다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서의 롱숏 전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쇼트 포지션을 이용한 중립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중소형주는 내가 충분히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차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데 중소형주는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청산하다가 내가 그동안 먹어놨던 수익률을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의 위험이 중소형주가 훨씬 더 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숏 포지션을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숏 스퀴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청산을 했을 때 내 수익률을 못 지킬 확률이 더 높다.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동안 이 에쿼티 롱숏 그리고 쇼트 포지션을 이용한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가장 성공한 게 201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던 ARS 펀드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ARS 펀드가 유명해져서 우리한테 그 사고를 쳤던 라임이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절대수익 펀드들인데 이게 이제 롱숏 펀드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때 수익 낼 때 이게 또 사기였어요, 사실. 약간 제 기준에는 사기예요. 왜 사기냐면 그때 2010년대 초중반에 시장이 어땠냐면 코스피는 박스피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이 ARS 펀드들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 있잖아요. 이걸 롱 잡고요. 코스피 지수 숏을 친 거예요. 시장 위험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별 종목이 시장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니까 시장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고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다 보니 수익이 잘 났고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성공의 예가 되었던 그런 롱숏의 시대였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쇼트 포지션을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풀업 생활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전략들을 저희 부서에서 이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이 에쿼티 롱 쇼트만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직원들의 기대 수익이 가장 낮았어요. 그런 직원 중에 거의 천재덕이자 천재적이다 이러면 한 이 직원이 1년에 한 5억에서 10억 벌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쇼트 포지션을 통해서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전략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전략으로 이런 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전업 투자자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테크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 시장 중립형 전략을 짠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청산의 전략 수립도 필요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그래야 한 2, 3% 먹는 거거든요. 어차피 개인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잘해서 한 2%, 3% 진짜 재수 좋으면 한 5% 먹는 거거든요. 이게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 효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제가 뭐 제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매도 전략들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공매도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공매도 안 해본 사람들이 툭 하면 공매도 갖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소음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라는 현상들은 시장 중립형 전략,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 중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정도만 좀 신경을 써 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고 진짜 많은 고민 안 한 이야기인데 공매도 진행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아웃퍼폼 하겠구나. 그리고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많이 벌어졌다 싶으니까. 상관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싶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불어 빼서 공매도 다시는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공매도에 관한 저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하자는 말씀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작동한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한테 가장 우선은 공매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